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면접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공부법 이야기하면서 사법시험 1차하고 2차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사법시험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술형. 그런데 3차도 있어요. 사법시험 1차, 2차 합격하면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법조계 쪽에서 면접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오늘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면접에 합격을 했지만 불합격을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최초로 저의 이야기를 오늘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3차 면접을 볼 당시에는 면접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하고 2차는 정말 무건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남들하고 대화도 전혀 하지 않는 상태로 몇 년 동안 공부만을 했었던 상황이잖아요. 대학에서도 제가 발표를 했던 것도 아니고 면접이라는 절차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면접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걸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사법시험 1차를 공부하고 2차를 공부하면서 숙지를 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똑같은 걸 또 물어보는 이유는 우선 저는 순발력을 보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을 대하는 태도, 법을 대하는 시각 자체를 확인을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조인은 물론 서면을 쓰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법정에서 변론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님이나 검사님, 변호사 모두 말을 해서 나의 법리를 입 밖으로 꺼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의 문제가 뭐였냐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단 토론을 하는 경우는 8명이 이제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너는 언제 얘기하고 너는 언제 얘기해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먼저 나서서 말하고 남의 말이 끝났을 때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 발언권을 얻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에서 2차까지 모두 똑같은 내용의 공부를 하고 온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정답을 아는 게 너무 뻔해요. 그거를 내가 앞에서 말하면 정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뒤에서 얘기를 하면 앞에서 한 내용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났을 때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적극성이 부족했고 실제로 발언을 2번에서 3번 정도 해야 되는데 1번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집단 토론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 면접을 들어갔는데요. 개인 면접 때 교수님 3분이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위축됐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대답을 끌어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얘한테 얼마나 리갈 마인드가 있는지. 그 당시에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앞으로 그 내용 숙지해서 사법연수원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대답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제가 너무 소극적이고 좀 평범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실제로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때려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그
그 사람에게 어떤 죄책을 물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내용이 사법시험 1차, 2차를 공부하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이런 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취지는 너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법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답은 이런 거겠죠. 상대방이 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폭행죄 또는 상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상해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것 외에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다른 별개의 범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저는 무난하게 점수를 받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쫄아 있었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답을 단답형으로 했습니다.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쟁점이 되는지 나는 그걸 알고 있죠. 나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말을 한 거지만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말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부분을 전혀 캐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면은 그날 심층 면접 대상자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면접에서 떨어질 사람들을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3차 면접에서 떨어질 사람들을 발표를 하고요. 너네에게 마지막으로 심층 면접의 기회를 주겠다. 이 심층 면접을 보고 여기에서 합격하면 합격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발 심층 면접 대상자가 아니었으면 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설마 했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당시에 제가 바로 다음날이 심층 면접이었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심란하고 이래서. 근데 그때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가 저를 신림동에 있는 그 엄청 맛있는 스시집에 데려가서 스시를 팍 먹이고 독서실 1일과를 끊어주면서 너 오늘 꼭 공부하고 면접 가라 해서 제가 그때 스시를 먹고 독서실에 가서 새벽까지 책을 한번 쭉 공부를 하고 면접에 갔습니다. 심층 면접은 보통 1시간 진행이 되고요. 교수님 10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교수님 10명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근데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절대 쫄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면접 때는 쫄아서 대답을 잘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아는 모든 거를 다 이야기해야겠다. 교수님이 내 말을 끊으면 끊었지 내가 먼저 끊지 않겠다. 그 전에 면접 때는 제가 대답을 30초에서 1분 정도로 했다면 제가 심층 면접 때는 대답을 한 2, 3분 정도로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저의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수님의 눈을 보면서 대답을 했는데 사실 눈을 보면은 더 떨리잖아요. 눈을 제대로 보진 않고 여기 코 쪽을 보면서 압박 면접이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제가 대답을 했을 때 제 대답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때려서 내 몸에 멍이 들었다면 이거는 폭행죄인가 상해죄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몸에 멍이 들었으면 이거는 충분히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상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경우에 교수님께서 그런데 멍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길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압력이 있으면 가볍게도 생길 수 있는 멍인데 이런 걸 가지고 상해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막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멘붕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면 교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물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멍의 종류가 작은 멍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심한 종류의 멍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판례에 따르면 이런 정도 수준의 멍은 상해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멍은 상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아는 모든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교수님께서 바로 맞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셨던 기억이 이런 면접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게 법조인이라는 게 단순히 법을 잘 안다고 해서 법조인이
훌륭한 법조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보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정말 유명한 일화로 기사화되기도 했던 일인데, 면접에서 만약에 누가 너를 때리고 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라고 대답을 한 수험생이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일화가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을 왜 농담을 농담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수험생을 떨어뜨리냐고 어이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법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됐을 때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단순히 농담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굉장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리는 법조인으로서 너가 어떤 사람이냐를 평가하는 자리예요. 나의 가치관, 나의 성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가 법조인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을 듣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거야를 대답하라는 뜻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나는 어떻게 행동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의 비리, 불법 행위를 알게 됐을 때 너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질문을 들으면 법조인으로서 너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나 조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면 나에게 올 수 있는 리스크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대답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법조인으로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불법적인 거 못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폭로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경우에는 좀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면접의 취지, 그리고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를 생각을 하면 좀 이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심층 면접은 1시간 동안 내내 떠들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으로 들어갔었는데 20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너는 왜 심층 왔어? 이러면서 이제 면접을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제 심층에서는 합격을 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고 심층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랑 같이 심층을 봤던 지인은 교수님께서 너 앞으로 1년 동안 뭐 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그 말은 너 내년에 사법연수원 못 들어와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면접에서 떨어져서 1년 뒤에 면접만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합격을 해서 사법연수원을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저의 면접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법조계 쪽 면접 준비하신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오늘 영상 찍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